뚱뚱해도 넌 내 친구야. 우리 최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DD라면 이 상황에서 살을 뺄 거야? 그러고, 이 책에 나오는 DD라면 응, 이 상황에서 살을 뺄 거야? 살을 뺄 거냐고? 응, 응, 나도야. 펠릭스는 왜 살이 빠졌을까? 무슨 병이었지? 볼거리. 어, 볼거리 시원아. 골골이 병에 걸려서 한동안 먹지를 못해서. 근데 응, 이 책에 보면은 볼거리 병에 걸려서 었는데 응, 안 먹었다 해도 응, 이게 평소보다 안 먹었다는 거지. 아예 굶기진 않았을 거고. 여기 보면 응, 일주일이 넘게라고 나와 있는데. 응. 근데 운동도 안 했는데 저렇게 살이 빠지는 건 거의 이상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막 아플 때 그 열도 높게 나고 그러면은 거의 안 먹을 수는 있잖아. 그러다시피 했었으면 살이 말랐을 수도 있지. 끊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최한이가 이제 첫 번째 질문, 디디라면 다이어트를 할 거냐라는 분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 최한아? 음, 펠릭스가 갑자기 살이 빠져가지고 응, 자기랑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그런 응.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 디디와 펠릭스가 이른바 뚱뚱하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러다가 디디와 펠릭스는 둘 사이에 영원한 우정 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또 디디와 펠릭스가 지내고 있었는데 펠릭스가 볼거리를 알아가지고 살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펠릭스하고 놀 것을 제안했고 그러면서 펠릭스는 영원한 사랑을 배신하고 날씬한 친구들과 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디디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 거지. 하나는 남자친구로부터의 배신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여전히 뚱보로서 이제 혼자 왕따를 당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디디가 선택한 것은 다이어트라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거고 시연이와 채연이는 디디의 다이어트 선택에 대해서 어, 동의하는 어,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시연이 왜 동의한 거야?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은, 왜냐면은, 어차피 뚱뚱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만약에 제 앞에서 안 할 수는 있지만 뒤에서 원래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은 응, 그런 소리를 안 할 테니까. 남들로부터의 뒷담화,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 채연이는? 아니, 뭔가 뚱뚱해도 차라리 여러 명이 뚱뚱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걔들이랑 어울리면 되니까 응, 나 혼자만 뚱뚱하면은 어울릴 애들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나 혼자만이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시연이하고 채연이한테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해볼게. 그럼 네. 이런 문제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고. 네. 자, 시연이에 대해서 여기는 약간 뚱뚱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놀려. 그러면 성형수술도 해야 돼? 시연아? 음, 또 공부 못한다고 왕따 시켜. 또는 가난하다고 왕따 시켜.
그러면 그 공부 못한다고 왕따시키고 가난하다 왕따시키고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의 주장은 그런 이유로 왕따시킨 사람들이 잘못 아니야? 그럼 그 왕따시킨 사람들이 그 잘못에서 벗어나서 변화해야 되는 거지. 왕따 당하는 건 피해자잖아. 네. 피해자가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일단 음, 주변 친구들이 놀리고 그러면은 음, 하지 말라고 해서 음, 그게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음, 만약에 없어지지 않고 선생님의 음,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놀리거나 그러면은 음. 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제가 까지. 시원이 말해. 제가 바꿀 수 있는 한 해야죠. 음, 공부는 못하는 거면은 공부를 더 노력해서 성공하면 되고, 음, 근데 가난한 거는 자기 그 집 안 사이니까 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음, 뭐 자기가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은 약점을 없애는 게 음, 그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요. 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시연이의 주장은 어쨌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현명하다. 라는 거지, 시연아. 네. 네, 최한이는 아까 저도 그 같은 최한이도 생각이, 그런 질문, 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아까 근데 이제 여전히 시연이 최한이에게 세 풀리지 않는 문제는 그 왕따를 시킨 거는 왕따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고 왕따를 시킨 사람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네. 그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은 놔둔 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채 피해자가 네.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너무 뭐야 슬픈 일 아니야? 너무 이렇게 부정의한 일이 아니야? 잘못된 일 아니야?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최환이? 시연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가해자 있잖아요. 어, 가해자가 한 명이면은 음, 어른, 선생님이나 그런 주위 어른들이 하지 음, 말라고 하면은 어,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음, 하거나 좀 더 약해질 수 있는데 음, 그렇게 왕따하는 애들이 여럿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러 번 그렇게 해도 무시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음. 자, 뭐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하지 말자 뭐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시연이와 최한이가 어쨌든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그 검토 과정을 거쳤나 그걸 묻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마다 취하는 액션들이 다르고 그 이유도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연이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최한이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내가 괴롭고 힘들지 않냐. 그리고 저 나쁜 인간들이 원래 바뀌어야 하지만 저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다이어트해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아니 뭐 살찐 걸 놀리는 애들이 나쁜 거지. 그러니 나는 뭐해? 그런 걸 무시하고 나는 그냥 뭐 하겠다? 그대로 살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나쁘니 난 저 나쁜 거를 끝까지 저들이 책임지도록 할 거다. 그래서 뭐 고발한다거나 선생님께 이른다거나 경찰에 고발한다거나 등등 법률적으로 뭐 처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나를 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집요하게 끝까지 내가 그걸 뭐 하겠다? 맞서 싸우겠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채원이와 시원이가처럼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유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면 자기 몸에 뭐 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건강 다이어트 하는 게 비만에 비해서 건강하니까 날렵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쟤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또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책 제목이 뭐야?
뚱뚱해도 넌 내 친구야. 뚱뚱해도 넌 내 친구야. 제목은. 근데 막상 디디가 선택한 길은 뭐였어?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근데 책 제목은 뚱뚱해도 내 친구야.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네. 오히려 디디가 다이어트를 한 걸 보면 다이어트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다이어트해야 친구를 사귈 수 있어. 뭐 친구를 사귀는 최고의 비결 다이어트. 오히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최현이. 뚱뚱은 내 친구야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 제목만 딱 들으면 뚱뚱해도 넌 내 친구야라고 한다는 것은 뚱뚱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작가가 책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는? 시연이는? 일단 응, 뚱뚱해도 넌 내 친구야에서 응, 디디가 앞에서는 다이어트를 하고 응,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응, 근데 뒤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으니까 응, 그 친구도 뚱뚱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일을 다른 친구들이 또 겪으면은 응, 힘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전학생은 응,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당했던 사람이니까 먼저 손 뻗어서 도와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뚱뚱해도 응. 너는 친구야라는 제목이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자, 시연이가 책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자, 최한이 지금 시연 얘기 들었어? 네. 뚱뚱해도 넌 내 친구야에서 여기 넌 누구고 나는 누구냐는 얘기야. 시연아, 넌 누구야? 그럼 그 전학생. 전학생. 프란츠. 전학생. 제과점 아들이었나? 내는 네, 시연이. 애는 어, 디디. 디디. 디디야. 그래서 이제 지금 시연이가 말했듯이 뚱뚱해도 괜찮아. 뚱뚱한 내 친구에서 프란츠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 얘기 맞아. 근데 어쨌든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초점을 두고 싶은 게 디디야, 디디. 근데 디디는 정작 뚱뚱했다가 뭐 했다는 거야? 다이어트를 했어요. 날씬해졌다. 근데 만약에 이 스토리를 프란츠를 등장 안 시키고 디디가 뚱뚱하지만 뚱뚱해도 넌 내 친구야 라는 식으로 디디가 뚱뚱해진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할 수는 없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음. 첫 판에는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뜯어 고쳐야 되긴 하겠죠? 뒤로 갈수록 뭐라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뜯어 고치긴 해야 될 거예요. 뭐 재밌, 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2학기 맞이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음, 딜이라 그거에 전부 다 재능이 있어서 학교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요. 음, 그렇지. 슈연처럼 지금 말한 대로 왕따를 당했었으나 디디가 막 뛰어난 역량을 막 발휘하고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친구들이 뭐야 디디를 좋아하게 돼서 뚱뚱해도 괜찮아 뚱뚱이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면 응. 채환이 지금 그 우리가 원래 이 이야기와 지금 시연이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뒤에 결말 부분을 바꾸는 이야기야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이유는 뭐야? 바꾸는 이야기와 또 음. 뭐요? 원래 이야기 원래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프란츠가 전화가 와서 뚱뚱이 넌 내 친구라는 식의 이야기 결말을 끝내는 것과 디디 자신이 뚱뚱한 상태 속에서 디디가 인정받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과 디디가 인정받고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이게 뭔가 프란츠가 나와서 그런다는 건 뭔가 끝에서 그냥 갑자기 나오니까 음, 뭔가 게다가 맨 처음 사실 주인공이 펠릭스하고 디디였잖아요. 음,
근데 그걸 확 바꿔버리니까 별로 그게 느낌이 안 가는데 그 음, 주인공이 이 제목에 해당되는 걸 하면은 확 느낌이 가니까 음, 끝부분을 바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 저는 그냥 원래 이야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음, 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끝에서 뭐 어떤 계기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졌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약간 교훈? 그런 게 있는 책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음. 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채연이나 시연이가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견해를 갖고서 이렇게 얘기한 점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그 디디가 그 뭐야 뚱뚱한 상태 속에서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 한 번 왕따 당하면 계속 왕따 당하지. 왕따 당한 애가 다시 그렇게 이렇게 뭐야 소속되기는 쉽지 않지 않냐라고 현실성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뭐 그런 부분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치안이가 아니 볼골이 알았다고 갑자기 얘가 살이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아무리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른바 그럴듯해야지 너무 이렇게 막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치안이는 아까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시연이 같은 경우는 뭐 병에 따라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경우도 존재하니 별 문제 없다라고 이제 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볼거리를 찾아봤더니 여기 귀 밑에 여기 이하선이라는 그런 곳이 있대. 이하선이라는 네.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 이게 거기 음, 이름을 이하선염 그 한자로는 근데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볼거리라고 해가지고 볼거리라고 해서 정확한 그 의학적 용어로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근데 요게 이제 생기면 뭐야 두통도 생기고 열도 생기고 식욕부진, 그 입맛이 없대 입맛이. 그러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살이 빠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안 먹어서 살이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아 먹으면 금방 살찌고 또 안 먹으면 또 금방 살 빠지고 이렇게 그 체질이 잘 찌고 잘 빠지는 그런 체질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체질은 또 그것들이 먹는 것과 별로 연결관계가 또 없는 또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안이 수고 많았고 다음 시연이 채연아, 너가 이 책에서 펠릭스가 펠릭스가 살이 빠지고 난 뒤에 날씬한 애들하고 놀았잖아. 근데 그때 디디한테 똥오라고 그러면서 계속 놀렸을 때 디디는 속으로 엄청나게 짜증을 냈지만 그거를 이겨나갔는데 만약에 네가 디디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음, 다음 아니다. 응? 시연이 뭐라고? 아니에요. 뭐 왜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상태라 시연아? 음, 그냥 어, 생각이에요. 생각 중이야? 그럼 시연이가 먼저 말하고 시연이 나중에 해도 되겠네. 응. 이 책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만 고친다면은 아니 내가 디디 이 부분에서만 디디가 된다면은 겉으로는 그냥 새초롬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살을 빼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 펠렉스가 그 베르티랑 안 놀고 얘랑 놀겠다고 했을 때, 디디랑 놀자고 했었을 때, 조금, 음,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약간 불만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어줄 것 같아. 진행해. 태연아, 너는? 생각났다면 말해주겠대. 나는 그냥 분노할 것 같아. 그래? 약속을 깬 거니까. 응, 아무리. 맞아. 디디가 사물함에서 친구들이 사물함에다가 넣어놓고 디디 입에다가 손수건을 물려서 말을 못하겠잖아. 응. 너라면은, 아니, 디디는 이렇게 옴짝달싹 없이 당했지만, 차라리 네가 디디가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응, 이렇게 계속 물고 있고 이게 계속 이걸 잡고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아무것도 이게 잡고 있는 게 아니면은 야 입을 벌리면 떨어지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좀 청하지 않을까? 응, 아니야. 나도 맨 처음에 그게 의아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청소도구 사물함?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손이 바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 일반 사람이라도 손을 뺄 수가 있을 텐데, 얘 살이 쪄 있으니까 잘 안 빼지는 거지. 무릎이 접혀 있으면 무릎이 이게 있으잖아. 그러니까 손수건이 약간 물려있지 않았나 싶어. 어쨌든, 나는, 나는 온 몸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은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우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나 또 하나 생각났는데 응, 여기 보면은 여기 작가 이름이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그치? 근데 보통 이게 책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사물함이 여기 딱 이렇게 뚜껑이 있으면은 요 뚜껑이 약간 위에 구멍 같은 게 있거든? 어떤 응, 데는? 맞아. 그래서 만약에 서 있었다면은 그 응, 구멍이 보일 테니까 그 구멍으로 바깥을 보다가 어른이나 선생님이 오면 소리를 질릴 수는 없으니까 뭐 막 열심히 몸을 흔든다든가 그랬을 것 같아. 맞아. 다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좀 선생님은 그 빌리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고서 디디나 이 뭐야, 펠릭스가 대처하는 것들이,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이후라도 그렇고, 디디와 펠릭스의 이런 대처에 대해서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빌리가 어쨌든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잖아. 응, 근데 그 디디와 펠릭스는 계속 응, 당하기만 할 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디디와 펠릭스는 응,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았나?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시아님? 왜 디디어 페릭스는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걸까? 음. 아, 음, 여기 보면 이거 이 괴롭힐 때마다 뭐 어른들이 아시면 알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음, 그게 왠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난 협박을 한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런 것 같아요. 아, 너 잃으면 너 더, 뭐야, 나한테 더 혼날 거야. 라는 그런 그 협박 때문에 더 큰 공포가 있었다. 네. 그래. 보통 그렇겠네. 실제에서도 그런 시연이는? 저도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어른들한테 말하면 뭐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뭐 너 다음에는 더 고통스럽게 괴롭혀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돼 있으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학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음. 네. 자, 그 시연이하고 채연이가 지금 잘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뭐 보복이 두려워서, 차후에 또 다른 더 큰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뢰의 부족이야. 내가 도움을 청했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아유 뭐 애들끼리 뭘 갖고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래라고 한다든가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어떤 그런 가능성. 세 번째로는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빌리가 나를 괴롭혔어요 라고 했는데 빌리가 장난이에요. 아니면 내가 언제 라고 했을 때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정말 그랬다는 거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 만약 근데 제기를 했는데 밝혀내기는커녕 그냥 유야무야 됐을 경우에 차후에 보복만 당하게 되었을 때 갖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거야. 예를 들면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뚱뚱하니까 이렇게 놀림받고 고통받는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뚱뚱하니까, 내가 공부 못하니까, 내가 무슨 뭐 외국인이니까, 내가 무슨 소수자니까, 내가 뭐 하니까 이렇게 그 뭐야 왕따 당할 만하다고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야?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세상 속에 상당히 많다는 얘기야.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제3자, 우리가 이 책을 바라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고 잘못된 거잖아. 그랬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간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채환이나 시연이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아야 되겠지. 당연히. 뭐, 당연히 안 할 거고.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살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채환이를 막 미워하고 채환이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뭐 특정한 이유를 들어서 채환 입장에서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채환이나 시연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채환이. 음, 일단 어떤 애가 그랬는지 일단 음, 동네방네 다 소문내요. 소문을 낸다.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자기가 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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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보복당할 이렇게 수 있으니까. 올 거 아니 또 올 어, 거 아니에요. 와서 뭐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대 때려주거나 아니면은 어. 뭔 자신은 못하게 뭔가 제대로 뭐 쉽게 말하면 참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참교육을 네가 시킬 거다. 어. 자, 지금 최한이가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선생님 두 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내 존재를 숨긴 상태 속에서 그 빌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이세에서 빌리가 잘못한 것들을 낱낱이 고발한다, 알린다. 라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내가 빌리를 참교육시킨다, 맞서 싸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연이는? 저는 일단 가장 믿음이 가는 친구를 불러요. 음, 다음에 핸드폰 2개를 준비하는데 저 음, 거랑 친구 거를 포함해서 동영상을 일단 해서 녹음을 할 거예요. 음, 혹시 모르니까 하루 동안 녹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음, 스피커나 녹음기 같은 거를 준비해 놓고 음, 만약 그렇게 당했을 시 친구가 그 장면을 살짝씩은 이제 포착한 거를 경찰서에 넘겨면은 음. 친구를 알려주면은 어느 정도의 벌금이나 처벌 같은 거로 물어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음. 자, 그 시연이가 제안한 방법은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경찰이라던가 이러한 기관에 신고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해결 방법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쌤 생각하기에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알리는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일단 부모님께 알리고, 또 여러분 선생님께 알리고, 뭐 부모님과 선생님께 얘기하기 힘들다면 어쨌든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어떤 그런 어른들께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알리는 어떤 그런 노력이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못 알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뭐 예를 들면 같이 그 사람이 뭘 시켜서 뭘 훔쳐오라고 그랬어. 그 협박에 밀려가지고. 그럼 내가 뭘 훔친 거잖아. 그럼 나도 잘못한 거잖아. 그럼 내가 그 훔친 것 때문에 나도 혼날 거가 두려워가지고 더 큰 그 협박이나 압박을 받는데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자기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못한 거는 그냥 내가 뭐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이 더 큰 악의 구렁텅이, 더 큰 잘못에서 내가 계속 허덕일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게 뭔가를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도 있지 않아야 됐나,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선생님은 또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을 쓴 작가는 오스트리아의 작가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가라고 해서 크리스틴네 뇌스텔링거 선생님이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그런 작가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배경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이렇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학폭으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짓궂게 아니면 이건 짓궂은 정도를 사실 넘어서서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다른 형태로 여전히 이런 괴롭힘 이런 것들이 왕따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존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인가 방관자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피해자인가 아니면 모르지 시연이와 채한이가 또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있을지 어? 여러분이 빌리가 되었고 표빌리 오빌리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지금은 막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르지 어? 아, 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 어쨌든 또 이른바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아픔들 뭐 이런 것들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채한이가 이 책의 주인공이 디디와 헬릭스라고 얘기했는데 책에 보면 디디와 펠릭스와 관해서 10쪽 보겠습니다. 9쪽 제일 마지막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그쪽 제일 마지막 문장. 최한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쪽 제일 마지막 문장. 블루 튀어나온 배는 서로 똑같아 아니야. 보이. 책이 다른가? 이거 아니야? 요 그림 있는데. 그쪽. 이건데요? 여기 이 그림 있는데. 그쪽 아니야? 네, 그림 없어? 이거요? 그 그림인데 제일 위에 그쪽. 아, 제일 위에요. 제일 밑에 디디와 펠릭스 나이도 똑같고. 왜냐하면 암제거리는 아니 나 디디와 펠릭스 나이도 똑같고. 제일 마지막 문장. 제일 마지막 줄. 디디와 펠릭스는 나이도 똑같고 키도 똑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이 쌍둥이로 오해하곤 했다. 사실 일은 둘 다 뚱보라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블록 튀어나온 배는 서로를 똑같아 보이게 했고 퉁퉁한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살이 많은 두 볼과 이마에 짓눌려 작아 보이는 눈은 둘이 쌍둥이로 보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자, 지금 최한이가 읽은 부분들이 디디와 펠릭스의 무슨 점? 공통점. 공통점이야. 자, 공통점이 첫 번째로 뭐? 그, 나이, 나이. 아, 두 번째, 키, 키. 세 번째, 블록 뚱보, 튀어나온 배, 쭉 튀어나온 배. 네 번째, 퉁퉁한 통통한 다리, 뚱뚱한 다리, 다리. 다섯 번째, 두 볼, 두 살이 많은 볼, 두 볼. 여섯 번째, 작아 보이는 작아 눈. 작아 보이는 보이는 눈. 눈.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어. 비슷한 점. 자,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디디와 펠릭스의 뭐한 점? 다른 점, 다른 점 찾기를 할 텐데 이쪽에는 기준을 쓰고 여기는 디디를 쓰고 여기는 펠릭스를 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거기 읽어보세요. 하지만부터 시연이 써요? 읽어보자. 하지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디디는 파란색 눈을, 펠릭스는 갈색 눈을 갖고 있다. 자 그럼 기준이 뭐야? 그리고 눈 색깔, 눈동자 색깔. 디디는 무슨 색? 파란색, 파란색. 펠릭스는 갈색. 갈색. 그 다음 또 성별. 계속 음. 읽어봐. 잠깐만. 시연아 계속 읽어봐. 그리고 얼굴에 그렇게 살이 많지 않았더라면 디디는 엄마처럼 뾰족한 코를, 펠릭스는 아빠처럼 둥근 코를 가졌을 것이다. 뭐 코, 코, 양, 코. 디디는 뾰족한 코? 뾰족한 코. 펠릭스는 둥근 둥근 코. 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쌤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눈하고 코 말고 여러분들이 17, 18쪽에 그 다음에 35쪽에 그 다음에 62쪽에를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이 쌤이 한 세 가지 정도 더 여러분이 디디와 펠릭스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이 표에 요 나머지 칸들을 직접 채워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선생님, 근데 제가 그 종이가 없어갖고, 채팅창에서? 여기다가 치면서 할게요. 그래,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선생님 몇 쪽부터 몇 쪽까지요? 17, 18쪽, 35쪽, 62쪽에 나온 걸로 선생님은 찾았거든? 다 했으면 얘기해. 저 하나만 남았네요. 음, 자, 해볼까? 잠깐만요. 그래. 다 했어, 채원아? 네. 자, 그럼 채원이부터 우선 하나 발표해보고, 채원이하고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채원이 뭐? 문- 성별은 디디는 여고, 음, 펠릭스는 남자. 잠깐만. 성별 여자, 펠릭스 남자. 자, 그 다음에 시연이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군것질거리가 잼과 디디는 잼과 과자고 펠릭스는 라우겐빵이에요. 아, 군것질거리? 좋아하는 네, 군것질거리? 네. 음, 디디는 과자? 네. 과자에 딸기잼을 발라 먹어요. 버터 바른 뭐? 라우겐빵?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채원이.
잘하는 것은 잘하는 뭐? 과목이요. 과목. 디디는 수학, 수학. 펠릭스는 작문이요. 장문이 뭔지 알아? 만들어내는 거요? 태연이 장문이 뭐야? 이 자기 짓다 만들다라는 뜻이고 문이 글이라는 뜻이야. 그럴 문이야. 그래서 장문은 쉬운 말로 글쓰기요? 하면 글짓기야, 글짓기. 글짓기, 글쓰기. 됐어? 네. 그래서 시연이 지금 다 겹쳤어요. 겹쳤어? 시연이 네. 더 없어? 네. 62쪽에 찾은 거 없었어? 62쪽이요. 응. 62쪽은 62쪽에. 차이점이 안 나오는데요? 아? 이게 쪽수가 선생님 거하고 다른가 봐요. 그래? 여기 밑에 써 있지 않아? 밑에 쪽수가? 62쪽이 2페이지에 책이 좀 다르구나. 여기 네. 사랑하는 나의 펠릭스 챕터. 사랑하는 나의 펠릭스. 그 다음 장. 시연이도 달라, 책 쪽수하고 쌤하고? 네. 음, 아마 태환이 거랑 똑같을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펠릭스라는 챕터에 네. 다음 디디하고 챕터는 펠릭스를 위한 불꽃놀이. 사랑하는 나의 펠릭스라는 챕터가 없어, 아예? 아니, 있어요. 펠릭스에 위한 불꽃놀이 앞에.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쪽에 보면 사랑하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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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 펠릭스. 58쪽이다. 그러면 음. 58쪽 다음 쪽 59쪽 펴봐. 59쪽 펴면 디디하고 펠릭스하고 차이점이 또 나올 텐데. 아, 디디는 아이고, 가요를 민요. 좋아하는데 펠릭스는 이상한 민요를 즐기는. 그럼 둘이 뭐야? 좋아하는 좋아하는 음악. 아, 저도 이거 읽은 거 기억나서 해보려고 했는데 어딘지 몇 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못했어요. 디디는 가요고, 그렇지. 펠릭스는 민요고. 가요하고 민요의 차이를 알아 혹시? 아, 그러니까 민요는 아, 나라에서 대대로 나오는 음악 같은 거고 그렇지. 가요는 가요는 뭔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노래? 어, 민요는 지금 채한이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민요가 뭐 아리랑이라던가 도라지 타령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대대로 불러져 내려오던 노래를 보고 우리가 보통 민요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가요 같은 경우 우리가 대중가요라고 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중가요 요즘에 뭐 인기 있는 뭐 BTS 노래라던가 뭐 어디야 뭐 여자친구 노래라던가 뭐 피프티 뉴진스 노래라던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대중가요, 가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인공 인물들에 관해서 공통점 찾아보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두 인물을 비교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 만들어 보기 작업들 사실은 예전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어떤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자료, 흩어져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모아서 표로 이렇게 간단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활동도 여러분들이 또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106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멘토? 멘토라는 말 알아? 멘토. 멘토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안 나오는데 멘토라는 말 들어봤어. 멘토. 당신은 나의 멘토입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 멘토? 음,
멘토스는 들어봤는데 멘토는 못 멘토스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시연이는 멘토? 멘토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멘토, 멘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멘토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어른 이런 사람 보고 이제 멘토다 나의 멘토다 해서 여러분이 고민이 있거나 뭐 할 때 그런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어른들을 보고 우리가 멘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디디에게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분이 나오지 누구? 그 신문판은 무슨 아저씨였냐? 선생님 책이 참 틀리구나 여러분하고 여기 어디냐면 변화된 디디 그 전 앞 바로 앞이야 제과점 주인 아들과 아, 디디에게 해가지고 플릭스 아저씨요. 플릭스 아저씨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변화된 디디라는 챕터 바로 앞에를 잠깐 봐보면 돼. 그 앞장, 전장. 아, 자, 거기에 보면 어 그렇지만 펠릭스는 지난번 등반대회 때 나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단 말이에요. 디디는 말을 하면서 다시 화가 치밀어 발을 쿵쿵 부르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왼발을 삐끗하면서 쓰러질 뻔했다. 찾아서 혹시? 네. 아, 네. 하지만 펠릭스는 더 대기 이상 쪽이에요. 하지만 펠릭스는 더 이상 뚱뚱하지 않잖니? 플릭스 아저씨가 말했다. 그 아이는 이제 날씬한 아이들하고만 놀 거야. 원래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디디야. 라고 돼 있어. 찾았어? 네. 자, 여기서 쌤이 좀 묻고 싶은 거. 원래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라는 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동안 한 8, 9년 인생을 살아봤더니 정말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아저씨가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했을까? 그 뜻이 뭘까? 시연이. 시연이 먼저 말해. 원래 그런 거니까 포기해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뭐냐고. 원래 그렇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최한이는 먹을 게 있으면 남을 안 줘요.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야. 먹을 거는 남 안 주는 거야. 이런 건지, 원래 인생이라는 거가 그런 거야가 뜻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지. 시연이. 어, 원래 인생이라는 거. 이거를 약간 라떼는 말이야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때는 내가, 말이야. 내가 많이 아, 살아봤으니까 아, 인생에 대해서 잘 좀 안단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쌤이 아까 말했듯이 먹을 건 원래 남 안 주는 거야.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원래 인생이란 이런 거야가 뜻하는 바가 뭐냐고. 그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자, 지금 펠, 디디의 고민은 펠, 뭐? 음, 펠렉스는 음, 이제 날씬한 애들이랑 놀 거니까 음. 너랑 안 놀 거야. 그렇지. 자, 디디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거야? 아니, 걔는 나와 뭐 했다? 영원한 영원한 우정을 약속. 맹세했다.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그러니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으니 그 우정을 뭐 하면 안 된다? 깨면 안 된다. 깨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뭐야? 이 아저씨, 펠렉스, 아니, 이 플릭스 펠, 아저씨가 야,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지? 그런데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깰 수 있어. 깰 수 있는 거야. 왜? 왜 깨진다는 거야? 마음 바뀌. 음, 그때는 펠릭스가 뭐 했지만 뚱뚱했지만 뚱뚱했었지만 지금은 날씬해져서. 날씬해지지 않았냐.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 펠릭스가 그 영원한 우정 맹세를 깨는 것도 너무나 뭐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원래 인생이 그래. 누구나 그래. 그렇게 맹세했다고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식으로 않아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이 네. 아저씨가 말하는 인생이란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영원한 우정이고 맹세고 나발이고 그런 거 뭐 한다? 없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바뀌면 또 그 바뀐 데에 따라서 자기 이익되는 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사람이다. 그게 인생이다.
어? 이렇게 배신당하고 때로 배신당하고 슬프고 이게 그냥 뭐다? 인생이다.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 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나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지. 어때? 채원이와 시연이와 인생을 8, 9년, 10년 살아봤더니 어때? 원래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아니야, 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그런 것 같아. 시연이, 네 인생을 보니까 어때? 네 인생과는? 그럴 수는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음, 우정을 맹세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너도 그러면 이 아저씨의 말에 그래, 맞아, 인생이란 그래, 라고 동의가 돼? 솔직히 말하면은 어, 아직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긴 어, 한데 그런 일을 당한 적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이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사람이 어.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 상황을 전 아직 모르니까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당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 그래. 최한이는 어때? 저는 음, 원래 인생이 저는 그런 것 같아? 이-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그럴 수 있는 거하고, 그게 옳으냐, 좋으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연이와 채연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연이와 채연이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뭐야? 디디처럼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또 여러분이 그런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인생은 정말 그런 거야라고 느낄지, 아니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난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또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건 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쭉 밑에 내려와서 이런 말을 해. 디디야, 네가 정말 펠릭스를 좋아한다면 내게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이 아저씨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가 펠릭스를 정말 좋아한다라면 너도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니? 라는 이 아저씨의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도 노력해라. 바라지만 말고. 음, 펠릭스가 살 빠져서 날씬한 친구들과 노는 거에 대해서 네가 분노만 하지 말고 너도 그럼 너가 살 빼서 그 얘네들하고 같이 어울리라고 뭐라고 시원아? 너도 살 빼갖고 그 응, 친구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렇지. 너도 살 빼라. 그러면 너도 노력하면 펠릭스하고 다시 어울릴 수 있지 않냐? 라는 어떤 그런 선택들. 그게 아까 시연이나 치아니가 했던 선택이지. 다이어트 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 아저씨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뒷부분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해. 어디냐면 다시 이 아저씨랑 만나는 데가 있거든. 그 변화 아 그 다음번에 넘겨서 선생님 책으로는 그 두 사람이 시소 타는 거. 이 응? 아저씨하고 시소 타는 거 나오지 않아? 아저씨하고 시소를 타는 게 나와요? 아, 잠깐만. 뭐가 없는데? 선생님 책으로는 129쪽인데 너네 쪽으로는 아까 한 4쪽, 네 쪽, 너희 책으로 한 125쪽 정도 되지 않을까? 디디의 결심 바로 앞에. 챕터 디디의 결심 바로 앞에. 너희 책 한 125쪽 정도 보면 아, 디디하고 이 플릭스 아저씨하고 이렇게 저기 시소 타는 얘기 나와.
125쪽 정도에. 찾았어? 이 챕터 디디의 결심이라는 챕터 전장, 앞장. 122쪽이에요. 122쪽이야? 아, 그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며 발을 굴렀다. 디디도 힘을 주어 바닥으로 내려왔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디디가 말했다. 찾았어? 찾았어? 네. 123쪽. 하지만 사랑이 살을 빠지게 하지는 않지. 아저씨는 단호하게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다. 만약 그렇다면 불행한 사랑일 거다. 자, 이게 뭔 말이야? 이해했어? 디디가 사랑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 이게 뭔 말일까? 아, 예를 들어, 사랑은 기적을 일으킬 그,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응, 좋아하는 것이나 목표가 있을 때 응. 노력을 하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지. 지금 디디가 지금 펠릭스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마침내 살을 어느 정도 뺀 거잖아. 그때 네. 디디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을 뺄 생각을 한 번도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바로 사랑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자, 그랬더니 음. 아저씨가 뭐래? 만약 그렇다면 불행한 아니야. 사람일, 하지만 사랑이 살을 음, 빠지게 하진 않지라고 이건 뭔 말이야? 사랑이 살을 빠지게 하진 않지. 그게 아니라니. 응, 사랑을 해도 뭔가 살을 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렇지. 자기가 사랑만으로 사랑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지지 않다는 거지. 어? 자기가 사랑만으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이어트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살을 뺀 게 아니냐라는 거지. 그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불행한 사랑일 거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즉 사랑이 살을 빠지게 한다면 불행한 사랑일 거다. 이건 뭔 말이야? 음, 어떻게 해석해야 음, 돼, 이 문장은? 어? 사랑을 해서, 응, 그래서 살이 빠지고, 응, 그는, 살이 빠지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시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응. 그런 거로 따지면은, 몸의 일부가 나빠지니까, 그런 거라면 불행한 사람일 거다. 시안이는 어떻게 생각했어? 만약 그렇다면 불행한 사랑일 거다. 만약 살이 빠진다면 불행한 사랑일 거다. 사실은 쌤도 이 문장이 아, 말해봐, 시안.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하면은, 음,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음, 그런 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음. 선생님도 사실 이 문장이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 첫 번째는. 두 번째, 억지로 생각하면, 만약 그랬다면 불행한 사랑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 첫 번째로, 사랑인데 살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뭔가 우리가 살이 빠지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뭐 걱정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이 이게 뭐야, 그 긍정적이고 좋은 사랑이 아니다. 어? 그렇게 사랑하는데 살 빠진다면 뭐 걱정하고 마음 아프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불행한 사랑 아니겠냐. 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불행한 사람, 살이 빠진다면 불행한 사랑일 거다라는 것들은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단지 살을 뺀다라면 그거는, 불행한 거다.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지 조건을 달아서 네가 공부 잘한다면 내가 사랑할 거야. 네가 뭐 한다면 사랑할 거야. 이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떠하든 그 자체로 좋아하는 게 사랑이지 참 사랑이지. 뭐 네가 돈이 많으면 내가 사랑할 거야.
네가 잘생기면 사랑할 거야. 이런 조건을 건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건 불행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연이가 말한 그런 해석이 있는 거고, 선생님이 지금 말한 해석이 있는 거고, 들어보면서 어떤 말이 가장 그럴듯한지,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선생님이 휴가여가지고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 8월 8일 날 우리가 다시 수업할 텐데 8월 8일 날은 세종대왕 시공주니어 출판사에 나온 세공주니어 책을 갖고 할 거야. 원래 다음 주 하기로 했던 난민이라는 책은 그냥 패스할 거야. 그리고 세종대왕 시공주니어의 세종대왕 책 가지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 8월 8일 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이해했어? 네. 그래. 요즘에 저 누구야 그 은호인가 서로냐 은호냐 은호가 독감 걸려갖고 못 왔대. 그래서 요즘 독감도 유행한다는데 조심하시고 어쨌든 또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방학도 즐겁게 잘 지내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